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총연합이라는 세 개의 보수연합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기관은 지난 2018년 첫 통합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논의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한국교회 보수연합기관 통합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또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CBS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참여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교총 통합추진위원장이시고 전 대표회장이셨던 소강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기총 임시대표회장이신 김현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중요한 주제 가지고 토론하는데요. 가감 없이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일단 보수연합기관 통합 논의가 있어 왔는데 최근에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8부 9부 능선 이단 문제도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WCC 문제 같은 경우도 이미 사실은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교총의 어떤 정기총회라고 하는 큰 빅 이슈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차근차근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그 과정을 잠시 보면 이제 최근 그러니까 작년이죠. 8월 이후 9월, 10월, 11월 거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저희 한기총은 한교총과의 어떤 통합 문제를 갖다 조금 많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한교연하고도 이제 저희가 사실 같이 3기관에 다 통합이 돼야 되는데 또 한교연에서 또 입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교연과는 어찌 보면 더 쉽게 될 수 있거나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교총과 한기총이 이제 주로 통합 논의를 해왔고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됐던 게 이제 전제 조건 형식으로 이제 이단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소강석 대표회장님 당시에 그때 이제 미래통합준비위원장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통합준비위원회 그 수준에서 또 그 이후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8부 9부 능선 넘었다라고 그 이단 문제는 정말 어찌 보면 큰 문제죠. 네. 교회를 헐고 적그리스도 이 세력이 이단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또 어찌 보면은 사실 본질이 아닐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신천지라든지 뭐 문선명, 박대선 이런 이단은 아예 거론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고 사실은 저희 교단은 합동교단인데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교단이고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타 교단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단 문제와는 저희 교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해제가 됐든지 아니면은 유보가 됐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기관은 작은 교단에서 제기를 해도 그걸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과정이 조금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단 문제가 사실은 이제 연합기관 통합에 있어서 과연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냐 이 부분은 또 사실은 근원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교단 통합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오히려 본질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연합기관이라고 해서 연합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실은 뭐 각 교단에서 종교활동, 신앙활동 하시면서 그다음 그 외에 대국민적 또 대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하는 그게 이제 연합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신학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연합기관은 신학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 생태계 또 교회 한국교회를 대변하고 또 여러 가지 한국교회 공적 사역을 세우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의미에서 연합기관이 존재해요. 그러나 이제 이단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단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함께 서로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죠. 제가 이제 이단 문제랑 WCC 문제가 주요 쟁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단 얘기부터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교총에서 조건으로 지금 한기총 내에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라든가 그런 기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을 선교 조건으로 들었거든요. 다만 이단의 경중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다든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가 다룰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어느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어느 교단은 그렇습니다. 이단이라고 예. 하는 부분 문제.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우리 저 김현성 변호사님께서는 이걸 너무 절대화 시켜서야 되겠느냐 그런 표현이겠죠. 예. 추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해 무슨 주세요. 뜻이냐면 이제 이게 이단으로 어디 결정이 나 있는 데가 있으면 전체가 다 이단이라고 한다든지 하면 그럼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부 교단에서만 이단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기로 그렇죠. 했느냐면 예, 예. 합의를 제가 도출했느냐. 좀 예. 이제 앞으로 이 한기총과 뭐 한교원도 가능하고 또 한교총이 예. 같이 서로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하는 위원들을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을 그 우리가 뽑아서 이제 그리고 또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지했던 그거 교단에 와서 이제 따지고 검증을 해보겠죠. 그리고 또 이단 정지받은 분은 자기 소명을 또 이제 제출하고요. 그래서 전체 우리 기독교 교단이 볼 때 이 정도는 그리고 사과했고 해명했고 회개했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해지할 수 있고 또 이 정도는 연합을 하는데 뭐 지장은 없겠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을 하는데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습니다. 김현성 변호사님이 그 이단과 연관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행정 보류를 하도록 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행정 보류를 했다라는 말씀은 예, 어떤 이제 건가요? 이게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우리 한교총 측에서 처음에 이제 이단 시비가 있는 교단 한 6, 7개 정도를 이제 지명을 하셔가지고 저희 측에다가 이 부분을 이제 뭐 제명 내지는 행정 보류 형식으로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거기에 사실 문제점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게 우리 행정 보류나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것도 중간에 이제 징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 사유가 마땅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어떻게 제명이나 행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단이나 객관적 증거 한기총 내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된 바가 없단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또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통합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거기 해당되는 이제 그 당사자죠. 그 해당 교단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합기관이 통합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지금 잠시 물러나 있겠다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러나 있다가 나중에 그 그거는- 통합이 된 후에 그 이단 심의위원회가 그렇죠. 만들어진 통합 과정에서 결과에 따라 마찬가지고. 순복을 하겠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우리 이제 실제로 그 해당되는 그 교단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설득했고 또 그간의 고충 이제 본인들은 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간의 고충들도 제가 충분히 청취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지금 이제 그때 말씀도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당신은 목사도 아닌 자가 이렇게 이렇게 나서서 하는데 참 그거 보고 어쨌든 감동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건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통합하는데 나도 찬성한다. 기본적으로 다 찬성하세요.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은 용단을 내려서 우리 스스로 행정보를 하겠다라고 해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그때- 거는 예. 그 이단 문제는 본질이죠.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해야 위해서. 된다는 그 어떤 진정성, 그렇습니다. 순백성, 순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실 어떤 교단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정죄를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감대를 이뤄서 철저하게 신학적 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든지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 중요한 건 연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거기에 대한 애간장이 녹는 그런 그 맞습니다. 진정성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한교총에 계신 분들 중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단에서는 한기총에 탈퇴하면서 그런 이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 있잖아요. 행정보류를 하신 건 한기총의 입장이신 거고 그 내부적으로 한교총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됐나요? 그런 부분이야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 과정을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경과조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밟아서 이단이면 이단으로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제 이단이 합의- 아니면 해주면 그렇죠.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당장 문제가 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이게 좀 경중을 가려가지고 세 개 교단을 압축을 했고 그 압축된 교단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행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죠. 그때 양측에서 제안하는 어떤 명단을 제시해가지고
그 이단 대책 회의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단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또 방어하는 측이 있겠죠. 이제 아니다라는 측. 그 양쪽에서 나와서 공방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장을 만들겠다. 저희들은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 플랫폼에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잠시만요. 검증을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만약에 그러면 한교총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교단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입장이 확고하다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단이라고 했던 그분들의 이단의 경중은 사실은 저희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표현상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한국교협회 공개적 사과를 하면 어느 교단에서 끝까지 그걸 물거들어지겠습니까? 사실 우리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마이너리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사실 이 마이너리티를 회복하고 그렇다는 말에서 뭐 세를 부풀리자는 말은 아니지만 정당한 우리 기독교의 소리가 정부와 사회에 들려져야 되고 또 기독교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그 민족을 허드렛하고 역사를 허드렛했던 이런 그 본연의 위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각자 다른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원 메시지, 원 테이블에서 원 리더십이 나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연합기관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통합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은 제가 지금 충분히 알겠는데요. 한기총이 이제 뭐라 그럴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교회를 대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고 그 얘기는 그 주장뿐만 아니라 어떤 공적 연합기관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만 하면 다시 그런 게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쭤봤던 거거든요. 예. 그 한기총이 물론 이제 아주 이미지가 많이 이제 낙후됐고 이제 추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기총의 이제 사실 이름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그런 분들조차도 또 필요한 것은 뭐냐 한기총의 역사성은 또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하세요.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 과거에 이제 32년 전에 우리가 처음에 한기총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때는 이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뭐 오면서 한 10여 년 전에 결국은 이제 대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분열이 되고 또 다시 분열을 거듭했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계속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기총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좀 큰 집이라도 집안이 가세가 기울 수 있잖아요. 그래도 큰 집은 큰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큰 집이다. 큰 집이고 그래서 지금도 뭐 중소교단들이 해서 그래도 100여 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물론 그렇게 치면은 그 개수만 따진다면은 우리 3개 단체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세는 기울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그간에 뭐 실수도 있었고 또 잘못한 것도 있겠죠.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를 전체를 버릴 것이냐의 문제가 남거든요. 그래서 한기총이라는 이름을 저는 쓰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기총 이름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예요. 쓰지 않으면 다른 일부 조금 이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한기총 이름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럼 영원히 한기총은 남게 되는 거다. 그러면 통합은 있을 수가 없다. 왜 30인 역사도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정의 만약에 그 우리 한기총 이름이 싫으면 통합한 이후에 그 의견을 다시 모아서 변경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32년 역사는 가지고 갈 것이고 이름 버리겠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이름에 역사가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름도 중요하죠. 예. 또 큰 집 작은 집도 중요합니다. 큰 집이 망하면 작은 집이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공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죠. 요즘 뭐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제품이 좋아도 회사의 이미지와 그리고 브랜드가 타격을 받으면 요즘 젊은이들 90년생들 그냥 돌이켜버립니다. 안 삽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맞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제가 그렇죠.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뭐냐. 통합이라고 하는 대세의 그렇습니다. 그냥 흐름에 배를 실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출항을 앞두고 잠깐만요. 우리가 출항을 앞두고 배를 띄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배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집, 작은 집 할 것 없이 처음에는 그게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가고 강물이라는 건 흐르면서 물을 정화해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기총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게 가장 정상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 그다음에 이미지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은 통합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소강수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교총 내에 이제 WCC 가입 교단 문제 뭐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WCC 가입 교단들이 탈퇴를 해야 한기총에서 이제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한교총이 성장통이 약간 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성장통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제안입니다. 결정이 아닙니다. 그 제안이어서 우리에게 제안서를 보냈고 우리는 그거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한기총의 파운데이션 설립자가 누구냐. 그 한경림 목사님 아니냐. 한경림 목사님은 WCC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이다. 또 정진경 목사님 또 WCC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던 분이다. 따라서 그걸 고집하면 한기총의 역사성,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그 연합을 늦추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연막 작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네. 그거는 이미 문서로 왔다 갔다 하면 우리 한교총에도 다 이미 한기총에서 이제 그렇죠. 한기총 임원회에서 결정이 된 바는 이제 한교총에서 측에서 우리한테 이제 이단 문제를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기총에서 왜 아무 제안을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WCC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걸 우리도 제안을 해서 거기에 가입되는 교단들은 이번 통합에서 배제를 해달라라고 제안을 합시다라고 의결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의결된 대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했고요. 작년 그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논의가 9월 달에 논의 시작돼 WCC 문제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걸 제안을 이제 드렸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서 저희가 이제 또 문서로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문서를 이제 저희가 다시 그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제 그 논의를 한 결과 큰 틀에서 저희들은 이제 통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후에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런 큰 틀에서 이걸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현재 끝까지 지금 상황이 돼 있고요. 같은 상황인 거네요. 물리적 연합은 제가 볼 때는 12월이면 다 끝났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죠. 12월 초에 정기총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조금 우리가 좀 딜레이를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실수 아닌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 한교총 같은 경우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서 정기총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내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통합추진위원장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한교총에서는 전적으로 통합추진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전권을 주어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것이 거의 이제 10분 행사에 올라왔으면 이제 대표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청원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각자 임시총회를 하게 되면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절차적으로는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한교총의 그 이제 우리 총회 문제 그때 이제 대표장도 변경이 되고 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잠시 사실 조금 중단이 됐던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이제 이단에 관한 이단 시비가 아닌 교단에 합의서가 있으니까 합의서에 따른 이단 대책 회의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제 그 명단을 주고받으면서 그 구성을 9명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거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법률적인 어떤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관을 또 새롭게 서로 이제 협의를 해야 돼요. 그 정관 개정 협의에 이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후속 처리를 좀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그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아직 막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요. 예. 정관 개정 일주일이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럼 향후에 그러면 어느 정도 보세요? 통합이 되는 기간 같은 거? 저는 그리 오래 가야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기총과 적절하게 의논해서 우리 한기총의 새 대표장님과 의논해서 절차만 맞으면 언제든지 임시총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임시 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어쨌든 그 이제 임원회에서 결의가 된 대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직무의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회에서 이를테면 뭐 더 이상 뭐 통합을 논의를 중단하자든지 뭐 이런 의견이 갑자기 팍 튀어나와가지고 또 그게 결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또 사실은 뭐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저는 그 상태에서는 이제 다시 새로운 뭐 신임 대표회장을 뽑는 절차로 저는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우리 김현성 변호사님은 변호사기 때문에 자꾸 법적, 경과조치,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또 목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어요. 예.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비우지 못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교권력 여러 가지 욕망을 비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뭐 사실은 다 이건 유대인의 그 표현에 의하면은 코퍼레이트 퍼스널리티라 뭐 선배들이 한 일이지만 예. 아브라함의 일이 자기들의 일이고 다 예, 그런 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의 일이 또 우리 일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우리가 선배님들이 비우지 못했던 걸 우리가 비우고
또 우리가 한국교를 세운다는 어떤 확실한 어떤 그 믿음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질문을 두 분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당연히 통합을 추진해야 되는 목적과 명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부적으로 이견이 없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라든가 뭐 그런 대표성이라는 것이 이제 연합기관이다 보니까 다양한 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양한 소리는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조정하고 그걸 화합시키는 것이 그 정치적인 묘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법과 원칙 안에서. 한기총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물론 이제 여러 교단이 있고 여러분들이 사람 수는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런 이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원론적으로 우리가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의 이해관계라는 게 이제 있죠. 이게 큰 대의보다는 이해관계. 이게 뭐 제가 뭐 루소의 어떤 뭐 일반 의지, 뭐 개별 의지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개별 의지를 앞세우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좀 이제 방해 아닌 방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감내하고 가야 될 사안이다라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도 본인들이 기도를 좀 더 한다면 일반 의지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기총에서 이번에 이 보수연합기관 통합에 찬성을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 이유는 진짜로 통합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목소리가 지난 우리 임시총회, 임원회 때 만장일치로 우리 통합에 나서자라고 했던 것은 그 대표자를 뽑는 총회에 앞서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이유는 아마도 지금 이제 통합을 하는 것이 우리 한기총을 정상화하는 가장 나은 방법이다라는 그런 공감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 기관이 운영을 하고 어떤 친목단체로서만 존재한다면 그렇죠. 통합 안 하는 게 제일 낫겠죠. 예. 한기총이 왜 한교총과 연합하고 싶겠습니까? 또 한교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너무 거대하고 또 사실 또 어떤 의미에 상대적으로 애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운영을 해보셔서 아마 한기총 내부에서도 제가 많은 분들 만나봤지만 우리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기총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언가? 정말 한국교회를 위한 것인가? 우리의 놀이터인가? 정말 한국교회 공익과 공공선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하나라도 합쳐서 한국교회를 세워야 한다. 처치 플랜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맞습니다. 무수하게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인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속된 목사님들의 네, 네. 생각들이 생각들이 기본이 그게 좀 요즘 깔려 있어요. 그게 없이는 이게 이렇게 만장일치로 무슨 통합에 뭐 나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통합을 위해서 예를 들면 어쨌든 새 기관의 장을 맡으셨다거나 여러 네. 가지 결정권에 있던 분들이 양보를 해야 되고 그런 일정 부분. 부분들이 예.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그런 있나요?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본질적이지 않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사실은 부각이 되는 거죠. 될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도 그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제 풀어 나가느냐가 지금 남은 숙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강수 목사님이 공익과 공공성을 위한 목적, 명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좀 한 기총에서 이번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랄까? 네. 제일 중점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고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뭐 지금 교회 세속함 이런 문제도 이런 기본적인 위기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 전체가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됐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안 중에서는 가장 나은 게 현재로서는 우리 그 연합기관 자체가 우선 하나가 돼서 이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의 명분으로서 한국교회가 위기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통합해야 공동 대응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위기를 했는데요. 극복할 수 있다. 공동 그렇게 있다. 대응이라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아까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 교회 자체의 어떤 뭐랄까 이제 뭐 세신이라면 세신 이것도 좀 하나가 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분열의 어떤 모습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로도 저는 이미 뭔가 주는 게 있다. 네. 우리 교인들한테 주는 게 있다. 교회에 주는 게 있다. 그럼 일단 그런 모습 먼저 보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통합을 좀 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도 지금 계속 지금 대선 국민입니다만 계속 막 분열이고 갈라치기만 되고 있는데 뭔가 통합을 좀 하자.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사회에서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통합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한기총에서는 그 정도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코로나19에 있어서 저처럼
합리적으로 방역을 하고 또 때로는 정부와 소통을 해서 그래서 일부 극단적인 분들에게 엄청난 공격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의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그 방역 그 방법 자체가 관제적이고 토식적이고 획일적이었단 말이죠. 네. 여의도 순복음이나 사랑의 교회나 명성교회나 세동교회나 19명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는 유튜브나 화상집으로 다 교인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런 방법에 눈물을 머금고 양보하는 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기관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낸다 이거죠. 다른 소리를 내게 되면 정부도 어느 장단에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한국 교회가 좀 미성숙한 모습이랄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들어보십시오. 네. 한교총은 정부와 협상을 해서 또 합리적이면서 영적인 대처를 해나가는데 또 이제 어떤 그런 일부에서는 또 이제 중세의 클레멘트 6세가 그런 우를 범했죠. 무조건 믿음으로 모여라. 네. 모여서 우리가 기도로 이기자.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성당이 오히려 어떤 그 진원지가 되어버리고 발병의 본원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역사 속에 해답이 있어요. 칼빈 같은 경우는 쿼런타인 시스템을 적용해서 오히려 노약자들, 요즘으로 보면 백신 맞지 않는 사람들, 또 노출이 심한 사람들 오지 말라고 했어요.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이 역사 속에 답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그래서 독립교단까지도 다 이런 위기 문제는 좀 협조를 하고 함께 따르는 이런 어떤 뭐라 할까요?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기관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네, 하나의 목소리로 모으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일반 사회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천주교와 불교는 이제 어떤 수직적인 구조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따르는 이제 통합인데 개신교는 자영업자처럼 연합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가 지금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일이고 그게 시작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개별 교회들이 그걸 따르겠느냐 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시선도 있는 한계는 것 있을 수 같아요.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조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시스템이 있어야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연합기관 논의를 하면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크면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개신교회의 장점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어떤 수직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교회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현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강점으로 꼽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적인 이슈라든가 아니면 정부라든가 이런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합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마치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내부적인 토론이나 공론장이 활성화되고 그 다양한 교회의 입장이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는 좀 덜하고 일단 구조를 하나로 맞춰서 힘을 키우려는 건 아닌가. 우리 한교총도 지금 1인으로 세웠지만 견제를 하기 위해서 공동대표장을 4명을 세웠어요. 앞으로 연합기관도 하나를 만들면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런 연합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개교회가 알아서 지역사회에 선도하고 네. 그리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 때가 그런 겁니다. 위기 때. 위기가 있을 때 코로나가 당장 닥쳤는데 이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때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것이 교단이고 그런데 한 번도 맞아보지 않는 이런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유튜브로 해야 되는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이걸 연합기관이 바로 이 방향을 세워지고 바로 정책을 세워줄 때 한국교회가 함께 뭉칠 수 있는 거죠. 이미 연합기관이 정신 차려서 가이드라인을 줄 때는 이미 늦었던 때 뭐 잘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끝으로 질문을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그래서 결국 통합이 먼저이고 그 구조를 합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잖아요. 두 분께 기회를 한 번씩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통합을 이뤄내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뤄내고 난 다음에 보수연합기관이 하나 된 형태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비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제 한기총 임시 대표로서 이제 통합된 이후에 사실은 그 남아 있는 저는 통합이 되고 나면 제가 이제 나가겠죠. 저는 이제 물러날 겁니다. 그럼 그 뒤에 남아 있는 우리 목사님들의 몫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이제 봤을 때는 아까 말씀 드린 바대로 이제 그야말로 사회의 빛과 우리 사회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좀 마련하고 싶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진정으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또는 저 사회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이게 이제 저희들 뭐 또 소박하지만 진짜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뭔 일을 하느냐. 저는 정치건 종교건 국민을 안정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기 위한 공통 분모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가 얼마나 지금 국민들에게 어떤 편가르기를 하고 또 우리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카르텔 헤게모니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너서클 또 집단 이기주의적으로 비춰졌지 않습니까? 저는 연합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가 국민을 섬기고 민족 평화와 통일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안정된 사회를 섬길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미래발전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역사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죠. 뭐 25년마다 한 번씩 오는 주기, 100년. 근데 이제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에 의하면 진짜 500년, 1000년 만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문화사적 대혁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거든요. 연합의 최종의 목적은 한국교회 미래 그리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를 목사님께서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게 들어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 내부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대사회적으로 연합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정리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물리적인 통합은 쉽지만 내용도 필요하고 저는 또 이제 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좀 있지 않나. 영린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 제가 정확히 기억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결국은 감동을 얻어내지 않을까. 뭐 중용의 어느 편을 인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정성을 다할 때 저는 우리 한교총과 한교총의 목사님들도 감동을 받고 또 민발부가 되어서 그 시기는 누구도 알아맞힐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통합은 이뤄내리려고.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교회 보수연합기관 통합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서로 진심이 존중하고 또 협력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